어린이날 아침이었어요. 핸드폰에 알림이 하나 왔어요. 아들이 보낸 사진이었어요. 하얀 운동화였어요. 그 밑에 문자 한 줄이 붙어 있었어요. 엄마 발 사이즈 240 맞지? 오늘 가져갈게. 저는 그 사진을 보는 순간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 울었어요. 처음엔 제가 왜 우는지 몰랐어요. 그냥 눈물이 나왔어요. 손에 핸드폰을 든 채로 거실 바닥에 그냥 주저앉아서요. 창문으로 아침 햇살이 들어오고 있었어요. 혼자 거실에 앉아서 하얀 운동화 사진을 보며 울고 있었어요. 이상하죠? 근데 어쩔 수가 없었어요. 눈물이 그냥 나왔어요. 어린이날이면 제가 먼저 연락하는 게 습관이었거든요. 아들한테 전화하거나 문자를 보내거나. 근데 올해는 제가 먼저 안 했어요. 솔직히 자신이 없었어요. 먹고 사느라 바쁜 애들이 어버이날까지 챙기는 게 미안했어요. 그냥 이번엔 연락 안 와도 이해해주자 그랬는데 아들이 먼저 온 거예요. 사진이랑 함께요. 그게 너무 좋아서 저도 모르게 주저앉은 거예요. 조금 후에 깨달았어요. 32년 전 어린이날 새벽에 저도 하얀 운동화를 들고 있었어요. 시장역 신발 가게 앞에서 꾸깃꾸깃한 삼짓돈을 손에 꼭 쥐고 고른 하얀 운동화를요. 그 운동화가 32년 만에 방향을 바꿔서 제 발로 돌아온 거예요. 안녕하세요. 인생 상담소 은혜 여사입니다. 오늘 이 사연 자식 키우는 분이라면 꼭 끝까지 들어주세요. 지금 자식한테 해주는 작은 것들이 절대 사라지지 않는다는 걸 오늘 이 사연이 증명해 드릴 거예요. 끝까지 들으시면 오늘 자식한테 전화 한 통 하게 되실 거예요. 이 영상 하나면 오늘 하루 내내 가슴이 따뜻하실 거예요. 혹시 구독 아직 안 누르신 분들 지금 꼭 눌러주시고요. 구독과 좋아요는 더 많은 사연을 만나볼 수 있는 큰 힘이 된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할게요. 제 이름은 박영신이에요. 올해 67이 됐어요. 경기도 외곽 오래된 아파트에서 혼자 살고 있어요. 남편은 8년 전에 먼저 세상을 떠났고 하나뿐인 아들이 서울에서 살고 있어요. 아들이 올해 38이 됐어요. 38이라는 나이가 참 이상하게 들려요. 엊그제 유치원 가방 메고 다니던 아이가 38이라니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아이 얼굴이 지금도 눈에 선해요. 까만 눈이 동그란 말은 없어도 눈치가 빠르던 그 아이예요. 이 이야기를 하려면 32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해요. 1994년이었어요. 아들이 6살 되던 해였어요. 그때 우리 집은 정말 어려웠어요. 남편이 다니던 공장이 문을 닫으면서 실직한 상태였거든요. 저는 시장에서 채소 장사를 하고 있었어요. 새벽 4시에 일어나서 시장에 나가고 저녁 늦게 들어오는 생활이었어요. 손이 항상 트고 갈라져 있었어요. 겨울엔 손가락 마디마디가 얼었다 녹았다 해서 물건 잡을 때마다 아팠어요. 그래도 나가야 했어요. 남편이 일자리를 알아보는 동안 제가 벌어야 했으니까요. 아들한테 그런 내색은 한 번도 한 적 없어요. 힘들다는 말을 아이 앞에서 한 번도 안 했어요. 그게 제 나름의 방식이었어요. 그러니까 형편이 넉넉할 리 없었어요. 그래도 어린이날만큼은 꼭 뭔가를 해줘야겠다는 생각이 있었어요. 이건 살림 걱정이 앞서도 양보가 안 되는 부분이었어요. 아이가 크면서 기억하는 어린이날이 단 하나라도 있었으면 했거든요. 아무것도 없었던 날로 기억하지 않았으면 했어요. 그 무렵 아들 친구 중에 민호라는 아이가 있었어요. 민호 아버지는 좋은 회사에 다니셨어요. 우리 집이랑은 형편이 완전히 달랐죠. 그해 봄 민호가 새 운동화를 신고 나왔어요. 당시 아이들 사이에서 유행하던 캐릭터가 그려진
신상 운동화였어요. 하얗고 깨끗하고 옆에 멋진 캐릭터가 그려진 운동화요. 우리 아들은 시장에서 사준 흰 운동화를 신고 있었어요. 그날부터였어요. 아들이 민호 운동화를 자꾸 쳐다봤어요. 티는 안 냈어요. 말도 안 했어요. 근데 엄마 눈에는 보였어요. 애들이 뛰어놀다가도 민호 발을 눈으로 따라가는 게 보였어요. 그 작은 눈이 민호 발에 가서 머무는 게 보였어요. 사달라는 말은 한 번도 안 했어요. 우리 형편을 알고 있었는지 아니면 그냥 참은 건지. 6살짜리가 그걸 참고 있는 게 더 마음이 아팠어요. 차라리 조르면 낫겠는데 이 아이는 조르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더 마음에 걸렸어요. 조르는 아이는 내가 달래주면 되는데 참는 아이는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모르겠거든요. 그러던 어린이날 전날 밤이었어요. 아들이 자다가 잠꼬대를 했어요. 민호, 민호. 처음엔 그냥 꿈에서 친구 이름을 부르는 줄 알았어요. 저는 옆에서 책을 읽다가 그 소리를 들었는데 그냥 넘기려고 했어요. 그런데 잠깐 귀를 기울였더니 이어지는 말이 있었어요. 민호 운동화. 나도. 저는 책을 덮었어요. 자면서도 바라는 거잖아요. 깨어있을 때는 말도 못 꺼내던 아이가 자다가 꿈에서 민호 운동화 나도 하고 있었어요. 저는 이불을 꼭 여며주면서 마음을 먹었어요. 내일 아침 운동화를 사줘야겠다. 어떻게든 사줘야겠다. 통장을 열어봤어요. 잔액이 빠듯했어요. 운동화 하나 사면 그달 생활비가 빠득빠득해질 것 같았어요. 집에 와서 통장을 다시 들여다봤어요. 숫자를 보고 있으면 안 되겠다 싶어서 덮었어요. 그냥 사자. 이달은 어떻게든 되겠지. 그렇게 마음먹으니까 마음이 오히려 편해졌어요. 돈 걱정을 잠깐 내려놓으니까 이 아이 얼굴이 더 선명하게 떠올랐어요. 그래도 샀어요. 이른 아침에 시장 옆 신발 가게에 가서 제일 깨끗한 하얀 운동화를 골랐어요. 아이 발 사이즈가 155였어요. 캐릭터가 그려진 건 값이 더 나가서 깨끗하고 단정한 하얀 운동화로 골랐어요. 아이가 바라는 것과 똑같진 않아도 내가 줄 수 있는 가장 예쁜 것으로요. 신발 가게 아저씨가 물었어요. 선물이에요. 네, 어린이날 선물이요. 그랬더니 아저씨가 종이봉투에 곱게 담아줬어요. 저는 그 봉투를 가슴에 꼭 안고 집으로 걸어왔어요. 아침 시장통에 사람들이 오가고 있었어요. 저는 그 사람들 사이에서 종이봉투 하나를 꼭 안고 걸었어요. 통장 잔액이 줄어든 걸 알면서도 이상하게 발이 가벼웠어요. 집에 돌아와서 아들 머리맡에 살그머니 놓아뒀어요. 아들이 눈을 떴어요. 운동화를 보더니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엄마, 이거 나 주는 거야? 그럼. 어린이날이잖아. 아들이 운동화를 들고 저한테 달려와 꼭 안겼어요. 아무 말 없이 그냥 안겼어요. 저는 그 작은 등을 두드려주면서 속으로 다짐했어요. 이 아이 꼭 잘 키워야지. 무슨 일이 있어도. 이 아이한테 부끄럽지 않은 엄마가 되어야지. 돈이 없어도 힘들어도 포기하지 말아야지. 그게 1994년 어린이날이었어요. 제 평생에서 가장 가난하고 동시에 가장 따뜻했던 날이었어요. 그날 하루 종일 아들은 운동화를 신고 다녔어요. 밥 먹을 때도 낮잠 잘 때도 벗지 않으려 했어요. 남편이 자다가 운동화를 벗겨줬는데 아이가 자면서도 발을 웅크렸어요. 저는 그 발을 보면서 생각했어요. 남편이 그날 밤에 저한테 말했어요. 당신 오늘 아침에 어딜 그렇게 일찍 갔어? 운동화 사러요. 남편이 잠깐 멈추더니 그랬구나 하고 말았어요. 남편은 그런 사람이었어요. 많이 묻지 않고 많이 말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날 밤에 아들 이불을 덮어주면서 오래 서 있었어요. 그 뒷모습을 보면서 저는 이 사람도 나랑 같은 마음이구나 싶었어요.
이 아이한테 이런 작은 것 하나를 해줬을 뿐인데 이렇게 기뻐하는구나. 민호 운동화가 아니어도 되는구나. 엄마가 골라준 운동하면 되는구나. 그 생각이 이상하게 위로가 됐어요. 그 얼굴이 너무 예뻐서 저는 다음 어린이날이 벌써부터 기다려졌어요. 그 뒤로 어린이날마다 작은 선물이라도 뭔가 하나씩 꼭 챙겨줬어요. 운동화가 안 될 때는 공책 세트였고, 그것도 안 될 때는 연필 한 다스, 그것도 안 될 때는 아들이 좋아하는 떡볶이를 사줬어요. 뭔가를 쥐어줘야 어린이날이 되는 것 같았거든요. 남편도 그 모습을 좋아했어요. 남편은 평소에 말이 별로 없는 사람이었어요. 감정 표현을 잘 안 했어요. 그런데 어린이날만큼은 달랐어요. 아들이 기뻐하는 걸 보면서 남편도 환하게 웃었어요. 당신은 어린이날이 제일 좋아 보여. 애가 기뻐하는 게 좋잖아요. 당신도 그날만큼은 애처럼 설레더라. 그 말이 맞았어요. 저는 해마다 어린이날 며칠 전부터 뭘 사줄까 생각했어요. 시장 다니면서 아이 눈에 들어올 것들을 눈여겨봐두고 어떻게 하면 더 기쁘게 해줄 수 있을까 궁리했어요. 그게 습관이 됐어요. 제가 어릴 때는 어린이날이 지금이랑 많이 달랐어요. 시골에서 자랐거든요. 어린이날이라고 해서 뭔가를 받은 기억이 없어요. 제 형제들도 친구들도 다 그랬으니 당연히 그런 줄 알았어요. 그냥 학교에서 달리기 시합하고 엄마가 삶은 달걀 하나 쥐어주는 게 전부였어요. 그래서 제 아이한테는 다르게 해주고 싶었어요. 내가 못 받은 걸 줘야지, 내가 못 누린 걸 누리게 해줘야지. 운동화 하나가 그냥 운동화가 아니었어요. 제 어린 시절에 대한 보상이기도 했고, 이 아이가 나보다 조금 더 행복하길 바라는 마음이기도 했어요. 아들이 초등학교 1학년 때였어요. 어린이날에 친구들이랑 놀이공원에 가고 싶다고 했어요. 입장료가 꽤 됐어요. 솔직히 부담이 됐어요. 근데 그냥 갔어요. 놀이기구 타고 솜사탕 먹고 사진 찍고. 아들이 가자고 해서 갔지만 제가 더 즐거웠던 것 같아요. 그날 사진이 아직 있어요. 낡은 앨범 속에요. 그 사진 볼 때마다 그날 냄새가 나는 것 같아요. 솜사탕 냄새, 햇볕 냄새, 남편 냄새요. 남편은 없지만 그 사진은 있어요. 아들도 그 사진 알아요. 본인 방에 그 사진 한 장 가져다 뒀거든요. 아들 초등학교 2학년 어린이날엔 처음으로 아들이 저한테 뭔가를 사줬어요. 용돈을 모았다면서 시장에서 호떡을 사왔어요. 봉지가 기름으로 흠뻑 젖어 있었어요. 이게 뭐야? 했더니 엄마가 제일 좋아하는 거라고 해서 그걸 어떻게 알았냐니까 엄마가 가끔 사드실 때 너무 행복해 보였대요. 그래서 꼭 사드리고 싶었대요. 어린이날 선물이래요. 근데 어린이날에 엄마 선물을 왜 사줘? 했더니 어린이를 행복하게 해주는 날이 어린이날이라며 나는 엄마가 행복할 때 제일 행복해 라고 말하는데 너무 예뻐서 꼭 안아줬어요. 그날부터 꼭 어린이날에 작던 크던 소중한 선물 챙겨주고 어버이날에는 손으로 만든 예쁜 카네이션과 편지를 건네는 이쁜 아들이었어요. 그날 저는 그 호떡을 받으면서 이 아이가 나를 보고 있구나 싶었어요. 내가 걸어가는 길을 이 아이가 따라 걷고 있구나 싶었어요. 한편으로는 그게 무섭기도 하고 고맙기도 했어요. 내가 어떻게 사는지를 이 아이가 보고 있으니까 잘 살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포기하지 말아야겠다는 생각도요. 아들이 고등학교 3학년이 되던 해였어요. 형편이 넉넉지 않으니 학원도 과외도 못 보내고 그저 혼자 열심히 하는 수밖에 없는데 아들은 정말 독하게 공부했어요. 새벽에 자다 깨서 보면 항상 아들 방에 불이 켜져 있었어요. 저는 그때마다 조용히 문 앞에 섰다가 그냥 왔어요. 말을 걸면 흐름이 깨질 것 같아서요. 사각사각 연필 소리와 책장 넘기는 소리만 들렸어요.
그의 어린이날 저는 아들 책상 위에 조용히 초콜릿 하나를 놓아뒀어요. 그리고 쪽지 하나도요. 어린이날이야. 오늘만큼은 좀 쉬어. 아들이 그날 저녁에 밥 먹으면서 말했어요. 엄마 쪽지 봤어. 응. 수능 끝나면 맛있는 거 사줄게. 됐어. 공부나 해. 아들이 웃었어요. 그 애는 그게 전부였어요. 초콜릿 하나, 쪽지 한 장이요. 수능이 끝나고 나서였어요. 아들이 수능 끝난 날 저녁에 집에 와서 말했어요. 엄마, 나 오늘 시험장에서 엄마 생각 많이 했어. 무슨 생각? 엄마가 새벽에 일어나는 거 생각했어. 그게 나를 버티게 했어. 저는 그 말을 듣고 숟가락을 내려놨어요. 아이가 시험장에서 엄마의 새벽을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게 버팀목이 됐다는 거예요. 제가 모르는 사이에 이 아이한테 그렇게 쌓여 있었던 거예요. 그해 겨울 수능이 끝나고 아들은 아르바이트해서 모은 돈으로 저를 데리고 나가서 고깃집에 갔어요. 직접 고기를 구워줬어요. 엄마 어린이날 선물이야. 늦었지만. 늦지 않았어. 지금이 딱 맞아. 그날 아들이 구워준 고기가 얼마나 맛있던지 지금도 기억나요. 취직하고 나서는 첫 월급을 그대로 저에게 줬어요. 저는 그 돈을 못 쓰고 한참 뒀다가 결국 아들 이름으로 적금을 들었어요. 나중에 아들한테 줬어요. 아들이 황당해했어요. 내 돈인데 왜 나한테 줘? 그냥 좋아서. 너한테 뭐라도 해주고 싶어서. 그리고 이번 어린이날 그 사진을 받은 거예요. 하얀 운동화 사진이요. 엄마, 발 사이즈 240 맞지? 오늘 가져갈게. 저는 그 문자를 읽고 한참 동안 핸드폰을 내려놓지 못했어요. 사실 아들이 못 올 줄 알았어요. 요즘 직장이 더 바빠져서 맨날 야근한다고 하던데. 그래서 저는 먼저 연락도 안 했어요. 그런데 먼저 연락이 온 거예요. 한참 있다가 답장을 보냈어요. 그래, 240 맞아. 근데 운동화는 왜? 바로 답장이 왔어요. 엄마도 어린이날이잖아. 예전에 엄마가 그랬잖아. 어린이날이 무슨 어린이만 날이야 라고. 저는 그 문자를 읽고 그냥 펑펑 울었어요. 아들이 기억하고 있었어요. 제가 매년 어린이날마다 했던 그 말을요. 저는 거실에 혼자 서서 한참 동안 그 문자를 다시 읽었어요. 3번, 4번, 5번. 읽을 때마다 눈물이 새로 났어요. 그러다가 핸드폰을 가슴에 꼭 눌렀어요. 손바닥만 한 핸드폰인데 그 문자 한 줄이 들어있어서 그런지 유난히 따뜻했어요. 이상하게 무게가 느껴졌어요. 가벼운 핸드폰인데 32년이 들어있어서 그런지 무거웠어요. 오후에 아들이 왔어요. 초인종이 울리기 전에 저는 소파에서 일어나 현관으로 걸어갔어요. 그냥 문 앞에서 기다리고 싶었어요. 문을 열었더니 아들이 서 있었어요. 한 손에는 하얀 운동화, 다른 손에는 떡볶이 봉지를 들고요. 이거 뭐야? 엄마 좋아하잖아. 어린이날에 떡볶이 사줬잖아. 기억 안 나? 기억났어요. 아들 초등학교 4학년 때였어요. 운동화도 못 사줘서 미안해서 대신 시장 떡볶이를 사줬던 날이에요. 그걸 기억해? 당연하지. 그날 엄마가 많이 미안해했잖아. 표정을 보면 알아. 근데 엄마, 나는 태어나서 먹은 떡볶이 중 그날 떡볶이가 제일 맛있었어. 저는 그 말을 듣고 잠깐 말을 잇지 못했어요. 신어봐, 엄마. 저는 운동화를 신어봤어요. 딱 맞았어요. 발을 포근하게 감싸주는 게 우리 아들 마음처럼 따뜻했어요. 어떻게 알았어? 240인 줄. 전에 엄마 운동화 다른 거 봤어. 사이즈 확인해뒀어. 아들 얼굴을 봤어요. 38이나 된 어른의 얼굴인데 이상하게 6살 때 그 얼굴이 겹쳐 보였어요.
운동화 받고 말없이 달려와 안기던 그 아이. 호떡 들고 와서 엄마 좋아하잖아 하던 그 아이. 엄마도 어린이날이야 라고 선언하던 그 아이. 그 아이가 지금 제 앞에서 운동화 끈을 묶어주고 있었어요. 민호 운동화 나도 신고 싶어 라고 자면서 잠꼬대하던 그 아이가 지금 제 앞에 앉아서 제 운동화 끈을 묶어주고 있었어요. 운동화 끈이 묶이는 동안 저는 아들 정수리를 내려다봤어요. 머리카락 사이로 흰 머리가 몇 가닥 보였어요. 이 아이도 나이를 먹고 있구나. 저한테는 아직 6살 때 그 아이인데 이 아이도 벌써 흰 머리가 나는 나이가 됐구나. 그게 기쁘기도 하고 이상하게 아리기도 했어요. 지호야. 네, 고마워. 정말로. 아들이 고개를 들었어요. 잠깐 저를 쳐다보다가 한마디 했어요. 전 엄마가 제일 고마워요. 저한테는 엄마가 가장 큰 선물이에요. 저는 그 말에 또 울었어요. 이번엔 소리 내서 울었어요. 아들이 옆에 앉아서 등을 두드려줬어요. 1994년 어린이날에 제가 아들 등을 두드려줬던 것처럼 이번엔 아들이 제 등을 두드려줬어요. 방향이 바뀐 거예요. 그게 전부예요. 근데 그 방향이 바뀌는데 32년이 걸렸어요. 어릴 때 아들이 저한테 안겼던 것처럼 지금은 제가 아들한테 기대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게 이상한 건 아닌 것 같아요. 자식을 키운다는 게 결국 그런 거 아닌가요? 내가 잡아주다가 언젠가 내가 잡히는 거요. 그 순서가 바뀌는 게 서럽거나 슬픈 게 아니에요. 오히려 이게 맞구나 싶어요. 이렇게 되는 거구나 싶어요. 아들이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보는 동안 저는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면서 생각했어요. 내가 이 아이를 키운 게 아니라 이 아이가 나를 키운 건지도 모르겠다고요. 이 아이가 태어나던 날부터 저는 더 나은 사람이 되려고 했어요. 이 아이 앞에서 부끄럽지 않으려고요. 더 성실하게 살고 더 열심히 살고 포기하지 않으려고요. 그러다 보니 저도 모르게 더 단단해졌어요. 어른이 되고 나서 아이를 낳고 나서 더 단단해지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저도 그랬어요. 아들이 저를 키운 거예요. 남편이 살아있을 때 어린이날이면 셋이서 같이 나갔어요. 놀이터도 가고 짜장면도 먹고 별것 아닌 하루인데 왜 그렇게 좋았는지 몰라요. 가기 전에 아들이 말했어요. 엄마, 나 어렸을 때 앨범 어디 있어? 꺼내봐도 돼요? 그럼. 책장 맨 아래 칸에 있지. 아들이 낡은 앨범을 꺼냈어요. 사진들을 한 장 한 장 넘겼어요. 말없이요. 저도 옆에서 같이 봤어요. 말없이요. 그러다가 놀이공원 사진에서 아들의 손이 멈췄어요. 아들이 그 사진을 조심스럽게 앨범에서 꺼내더니 물었어요. 엄마, 이거 내가 가져가도 돼? 그럼. 아들이 그 사진을 가져갔어요. 아들이 현관에서 신발을 신으면서 말했어요. 엄마, 근데 나 사실 어렸을 때 민호 운동화 조금 부럽긴 했어. 알아. 잠꼬대도 했잖아. 아들이 그 말을 듣고 잠깐 멈추더니 웃었어요. 내가 잠꼬대를 했어? 그럼 엄마도 아셨겠네. 그럼. 엄마 눈에 안 보이는 게 어딨어. 아들이 그냥 웃었어요. 그 웃음이 6살 때 그 웃음이었어요. 저녁에 아들이 가면서 말했어요. 엄마, 내년 어린이날에도 올게. 저는 웃었어요. 그래. 근데 선물은 됐고 떡볶이만 와도 돼. 둘 다 가져올게. 저는 웃었어요. 내년 어린이날이 벌써 기다려졌어요. 이 나이에 어린이날이 기다려지다니. 어린이날을 기다리는 제 마음과 지호 마음이 참 행복한 것 같아요. 그게 바로 월이 주는 선물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들이 문을 닫고 나갔어요. 저는 한참 동안 현관 앞에 서 있었어요. 발에 운동화가 신겨진 채로요. 닫힌 문을 바라봤어요. 저는 그 문을 한참 봤어요.
문 너머로 엘리베이터 소리가 들렸어요. 그 소리가 멀어지고 나서야 저는 현관을 나왔어요. 이상하게 발이 가벼웠어요. 32년 전 아들이 운동화 받고 하루 종일 안 벗으려 했던 이유를 이제 알 것 같았어요. 너머로 엘리베이터 소리가 들렸어요. 그 소리가 멀어지고 나서야 저는 현관을 나왔어요. 이상하게 발이 가벼웠어요. 32년 전 아들이 운동화 받고 하루 종일 안 벗으려 했던 이유를 이제 알 것 같았어요. 저는 그날 아들이 가고 나서 운동화를 신은 채 소파에 한참 앉아 있었어요. 발을 내려다봤어요. 하얀 운동화요. 깨끗하고 예뻤어요. 이 운동화가 여기까지 오는데 32년이 걸렸구나. 그 생각을 하니까 가슴이 꽉 찼어요. 이것이 제 이야기입니다. 자식을 키운다는 게 말이에요. 내가 심은 씨앗을 내가 다시 받는 일이에요. 내가 준 것들이 언젠가 반드시 돌아와요. 그게 어떤 모양으로 돌아올지는 몰라도요. 저는 1994년에 운동화 하나를 심었어요. 새벽에 신발 가게 앞에 서서 주머니 속 돈을 세어가며 고른 운동화 하나를요. 신발 가게 아저씨가 종이봉투에 담아줬던 그 운동화 하나를요. 그게 32년 만에 제 발에 돌아왔어요. 이번엔 아들이 고른 운동화로요. 제 발 사이즈를 한 달 전부터 확인해 두고 색깔도 하얀 걸로 골라서요. 여러분도 지금 뭔가를 심고 계신가요? 삶은 달걀 하나, 운동화 하나, 시장 떡볶이 한 접시. 작아도 괜찮아요. 그 마음이 중요한 거니까요. 언젠가 반드시 돌아와요. 그 아이가 어른이 되면 꼭 돌아와요. 형태가 다를 뿐이에요. 모양이 달라져서 오는 거예요. 아무것도 사라지지 않아요. 다 어딘가에 쌓여 있다가 때가 되면 돌아와요. 자식을 키우면서 가장 무서운 게 뭔지 아세요? 내가 지금 잘하고 있는 건지 모른다는 거예요. 당장 눈앞의 결과가 안 보이니까요. 이렇게 해주는 게 맞는 건지, 이게 이 아이한테 닿고 있는 건지, 그게 보이지 않아서 불안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알아요. 닿고 있었다고요. 서로의 마음이 다 닿고 있었다고요. 여러분, 오늘 이야기 어떠셨어요? 저는 이 사연을 준비하면서 생각했어요. 1994년에 사준 운동화가 그냥 운동화가 아니었던 거예요. 그 안에 새벽에 일어나는 마음이 들어있었고, 통장 잔액 세는 손이 들어있었고, 이 아이만큼은 좋은 어린이날을 보내게 해주겠다는 다짐이 들어있었어요. 아들이 그걸 받은 거예요. 운동화를 받은 게 아니라 그 마음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32년이 지나도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이야기를 여러분께 꼭 드리고 싶었어요. 자식한테 뭔가를 해줄 때 돌아올 거라고 기대하면서 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냥 좋아서 해주는 거잖아요. 이 아이가 기뻐하는 게 좋아서 이 아이가 행복하면 좋겠어서요. 근데 그게 다 어딘가에 쌓여요. 그리고 자식들도 그 마음 고스란히 다 전해받고 있어요. 아이가 기억 못 하는 것 같아도 몸으로 기억하고 있어요. 엄마가 새벽에 일어나던 것도, 손이 트도록 일하던 것도, 어린이날에 뭔가를 쥐어주려 했던 마음도요. 그러다가 아이가 어른이 되는 날 그게 다 나와요. 형태가 바뀌어서 나오는 거예요. 운동화였다가 떡볶이가 되기도 하고, 쪽지였다가 고기가 되기도 하고요. 그게 자식과 부모 사이에 흐르는 거예요. 말로 하지 않아도 흐르는 거예요. 혹시 자식한테 해준 것들이 기억나시는 분 계신가요?
그 어린이날에, 그 생일에, 그 새벽에요. 그리고 그게 돌아온 적이 있으셨나요? 댓글로 여러분 이야기 꼭 들려주세요. 어떤 이야기든 괜찮아요. 하나하나 다 읽겠습니다. 오늘 어버이날 그 누구든 소중한 사람한테 전화 한번 해보시겠어요? 그것만으로도 충분해요. 오늘 하루 그 전화 한 통이 누군가한테는 전부일 수 있으니까요. 그게 바로 아름다운 계절 5월이 주는 선물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이런 사연을 더 많이 전해드릴 수 있는 힘이 됩니다. 아직 구독 안 하신 분들 지금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인생상담소 은혜여사였습니다. 오늘도 정말로 감사합니다.